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연 연출 입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부터 해서 대학교 입시별 어떤 전형, 그리고 기출문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입시를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예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보다 좀 더 짧은 시기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월부터 왔다던가 뭐 7월부터 왔다던가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학년도를 시작하는 1월에 이제 수강을 시작을 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짧게 공부해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공연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악이나 스포츠랑은 조금 다르게 단기간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쌓여져 있던 어떤 역량이 많이 풍부하다면 단기간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시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성적은 당연히 고고익선입니다. 예,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요. 엄청 높은 학교들,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던가 뭐 이런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등급대, 내신으로 친다면 3등급에서 조금 높다면 2등급까지 사실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3등급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그래도 웬만한 공연 연출 입시를 보는 학교들은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대체적으로 3등급대 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한양대학교라던가 중앙대학교 같은 학교들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 2등급대가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는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웬만한 공연 연출 입시를 보는 학교들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 바로 이 학교별 전형과 기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학교별 성적과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또 지원하시는 학교가 바로 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8월 입시와 11월 입시가 있는데요. 이 11월 입시에서 연극원, 네, 연극원의 연출 전공 또는 연극학과라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출을 하시는 학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극학과는 이제 비평가라던가 드라마터그 같은 이제 연극 학자들을 조금 더 양성하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에 1차 논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1차 논술은 항상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논술 준비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차를 합격했다. 그럼 2차 가서 실기를 보게 되겠죠. 네, 실기는 7시간 동안 3,000자의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은 스토리텔링을 쓰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지정 희곡 중에 한 작품이었던 안티고네라는 희곡을 재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를 이제 합격하고 2차에서 글쓰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은 스토리텔링을 다 쓰고 그날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가서 다시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인당 10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 같은 경우가 사실 입시 전형이 굉장히 조금은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정리하자면 1차에서는 논술, 그 다음 2차에서는 이제 7시간 3천자 글쓰기, 그 다음에 면접까지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술이 좀 궁금하신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를 3시간 동안 풀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인문 논술과 되게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가나, 다라, 뭐 마바까지 지문이 있고 이 지문 간의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뭐 평가하시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푸시면은 1차를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넘어가서 수시 학교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이렇게 네 가지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내신이 잘 챙겨져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 이 공연 연출, 연극, 뮤지컬 쪽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또 이제 1차를 합격하면 면접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1차는 이 성적과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교별로 좀 상이하게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끼리 이제 2차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겠는데요. 2차에서는 이제 생기부에 기반한 질문과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기부를 채워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출 전공에 입학하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생기부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성실히 채워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적을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등급 안쪽 한 2.5등급대 정도는 일반고 기준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희대학교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등급대에서 3등급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2등급대 정도까지가 나와줘야지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의 불리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매우 훌륭하고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3.5등급대에서 한 4등급대 안쪽 정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실기를 준비하는 학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술도서관에서도 이제 실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기 위주의 학교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학교가 바로 이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이제 죽전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희곡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A4용지 한 장에서 많게는 한 3장, 4장 정도 되는 문제가 출제되게 되고요. 그것을 보고 1시간 동안 연출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적합한 무대 스케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무대 스케치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희곡을 의도에 맞게 잘 분석하고 그것에 적합한 연출안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미션이지 무대 스케치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작성을 하고 나시면은 플러스로 면접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면접 및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 1시간 동안 작성한 것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연출안을 잘 PT하고 잘 발표하는 그 훈련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또 많이 지원한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서경대학교입니다. 네, 서경대학교는 지금 이제 대학로에 서경대 아트센터도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는데요.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1,500자 안에 스토리와 연출 구성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연출은 이 본인이 작성한 스토리에 적합한 연출 구성을 이제 쓰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어가 3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공사장, 화분, 그 다음에 뭐 분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종합하여서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연출까지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상황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 그리고 추락. 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상황을 제시하게 되고, 이것에 적합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에 적합한 연출 구성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표와 면접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이제 서경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모두 작년 이제 수시에서 2026학년도 수시에서 6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경쟁률은 40대 1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국에 지금 이 연극 뮤지컬 공연 연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그 내외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철저히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시에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학교와 그 다음에 실기 학교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학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 외에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골고루 지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경대학교,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이외에도 또 많은 학교들이 있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지금 한양대, 중앙대학교, 서경대, 가천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55%가 차지하고 있고, 서경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이 60%, 가천대도 성적이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플러스 이제 실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기 준비도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토론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제 뚝 둘러 앉아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면은 이제 교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서경대학교랑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1,500자 안에 어떠한 스토리텔링 및 연출 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정 희곡이 이제 3개 정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정 희곡을 바탕으로 한 어떤 뭐 재해석이라던가 각색, 그 다음에 뭐 연출안까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서경대학교는 이제 수시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주어진 지정희곡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연출 구성 이런 것들과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연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간혹 스토리가 나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학교들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리큘럼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희곡 분석이 되겠습니다. 희곡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정 희곡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곡이라 함은 이제 공연의 대본이 되는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 뭐 교과서라던가 수능 특강 같은 곳에도 몇몇 작품이 실리기도 하는데요. 이 희곡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출안을 작성하는 것. 네, 이것을 조금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곡을 읽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물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가 분석, 그 다음에 작품에 나와 있는 세세한 어떤 상징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읽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희곡을 3번, 4번, 5번, 6번 읽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도 이제 갑자기 또 더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꼼꼼하게 의미가 담겨 있는 연출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구성 및 연출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가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연출과를 가야 되는데 극작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현대 연출가들은 이제 작연출가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본인이 연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감독들도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여기 있는 작법서들을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스토리텔링의 비밀, 그 외에도 뭐 극작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작법서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재밌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굉장히 연극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이 되겠는데요. 이 면접이 사실 공연 연출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겠죠. 그 질문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연출가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왜 연출가가 되고 싶은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재미있게 본 연극과 또는 뮤지컬 같은 공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1차 언어능력평가, 즉 논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언어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출 문제들과 예시답안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시고 예시답안을 확인해 보시면서 평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 인문대학교 논술들을 또 많이 풀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출 문제라던가 예시 답안들 그리고 어떤 채점, 주안점 같은 것들까지 싹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를 공연 연출 입시를 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합격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제 이 예술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공연 연출 입시를 하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이라면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극도 많이 보고 뮤지컬도 많이 보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쪽 입시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연을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을 이제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그리고 보고 나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조금 가져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이제 보고 휘발되는 예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휘발되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이라도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거나 해서 공연을 잘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요즘은 온라인 극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온라인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의 작품들을, 국립극단의 좋은 작품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별표까지 쳐둔 부분인데요. 바로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연극이라는 예술 또는 뮤지컬이라는 이 예술이 인문학 내지는 사회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극 뮤지컬 내지는 영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인문학과 철학은 당연히 이제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유튜브에 많은 영상도 양질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독서와 영상을 시청하면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소양을 많이 겸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작년에 출제된 26학년도에 출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출제된 문제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어떤 작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속 가능성이란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 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특히 뭐 전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퀴어, 그 다음에 이민자, 난민, 그 다음에 장애, 여성, 그 다음에 노동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두신다면은
공연 연출 입시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바로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또는 이제 뭐 윤사나 사문 같은 곳에서 배우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자신만의 예술 철학이라던가 공연 철학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탕이 된다면은 좀 이제 쉽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희곡을 해석할 수 있고 양질의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출입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는 이것을 되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입시로서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입시를 꾸준히 그리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공연 출입 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예술도서관에게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